안녕하세요. 인천여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 낮 12시 정오방송이고요.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최종 3차 임상에 들어간다. 백신이죠. 코로나 백신. 그 얘기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또 백신, 또 진단키트 같은 것들의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CJN이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대단하죠. CJN의 주가 상승세 정말 대단합니다. CJN은 현재 시가총액이 무려 6조까지 올라왔죠. 지난번에 신풍제약이 8조까지 올라갔는데 8조까지 올라온 시가총액에서 이제 주가 급락으로 갔습니다만은 CJN은 신풍제약보다는 그래도 실체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번에 2분기에 진단 키트 수출만 해가지고 돈 좀 벌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어쨌든 2분기 실적 좋았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시가총액이 6조까지 올라왔습니다. 너무 과하죠? 6조까지. 시가총액 6조. 오늘 거래량 4천억을 만들고 있는데, 시가총액 6조는 좀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도 같은 맥락으로 주가가 급등나가죠. 어제 음봉, 오늘 양봉으로 내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엑세스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시가총액 2천억 정도, 또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시가총액이 현재 4,700억 정도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CJN의 시가총액이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난번에 신풍제약 제가 이건 너무 과하다라고 했는데 그날 오후부터 주가가 빠졌던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군들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진단 키트나 이런 걸 넘어서서 이제 백신을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간다. 아마도 빠르면은 8월 말이나 9월 달 되면은 백신 3상, 임상 3상이 이제 결말을 지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또 관련주들 제일약품이 그랑 관련돼서 또 주가가 좀 떴습니다. 제일약품. 제일약품은 원래 그 화이자하고 오랫동안 그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는 그런 기업이죠. 또 화이자의 부사장 출신이 또 제일약품에 들어와 있고요. 이 제일약품은 화이자의 고지혈증 치료제 니피도 요걸 갖다가 오래전부터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이자가 백신을 개발하니까 화이자의 백신 파트너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제일약품. 근데 지금 이제 화이자가 백신 개발한 것은 무슨 이제 개별 기업에 나눠줘 가지고 개별 기업이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워낙 코로나라는 게 엄중하기 때문에 각 정부의 정부가 구매해서 정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제일약품의 화이자 코로나 백신 관련 수혜는 없는데, 워낙 코로나 테마가 강하니까 그걸로 좀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제일약품은 그런 거 말고 뇌질환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전도 유망한 그런 바이오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화이자의 백신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풍제약도 오늘 좀 반등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런 모습인데, 오늘 바이오 전반적으로 볼 때는 바이오가 지금 좀 조정 과정에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지난날 지수가 확 빠졌는데 유동성은 많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바이오 같은 어떤 재료를 바탕으로 한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활발하게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시즌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성장주들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성장주들의 대급등, 특히 바이오의 급등은 이제 거의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자, 한국의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3%라는 얘기 나왔죠. 2분기 성장률이 나왔는데, 보면은 이제 한국이 마이너스 3.3%, 중국은 11.5%예요. 일본, 영국은 마이너스 18% 정도인데, 전분기 대비입니다. 전분기 대비.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률인데, 요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이제 2분기 성장률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됐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성장률이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2분기 성장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불안감이 이제 마무리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다 마이너스 뭐 18%, 10% 막 이러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이너스 3.3%고. 요 얘기는 뭐냐면은 3분기에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3분기에는 2분기가 완전 바닥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나타낸 2분기 바닥이야. 3분기는 좋아질 것이야. 이런 이제 의미가 되죠. 그래서 2분기 바닥이고 3분기 좋아지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사야 될 것이냐? 바로 경기가 회복되는 경기 민감주 사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된다. 2분기가 바닥이고 3분기가 개선된다니까 그러면 2분기 바닥이었으니까 이제 3분기부터 좋아지니까 그래서 경기 민감주를 사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의 대표 종목은 무엇인가 하는 건데 IT하고 자동차겠죠. 그래서 IT의 대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이고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LG이노텍, 뭐 LG디스플레이 뭐 이런 그 종목들 DB하이텍 같은 경기 민감주 대표 IT 업종과 또 경기 민감주 대표 자동차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하는 관점이고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양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2차전지와 현대차 요 제목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오늘 제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경기민감주 이런 개념이고요. 자 현대차와 2차전지의 협업 이게 이제 최근에 정의선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 또 SK 이노베이션의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쭉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SDI 삼성그룹과도 만나고 LG그룹과도 만나고 또 SK이노베이션, SK그룹과도 만났는데 만나서 한 얘기가 자동차와 2차전지의 협업에 대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린 뉴딜 또 세계적으로도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가 퇴출되고 전기차 시대가 오는 전기차, 수소차, 또 자율주행차 요게 이제 그 중요한 우리 자동차의 중요 테마가 되고 있는 거죠.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본격적으로 2020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이 시대가 열리고 이 시대에서 승자가 또 세계를 제패하는 세계 경제를 제패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우리가 테슬라 주가가 왜 그리 급등했는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2020년대에 결국 전기차의 대폭풍 시대를 예고하는 그런 예고탄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그널이다. 앞으로 테슬라가 계속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좋았는데 앞으로 세계 유수의 뭐 폭스바겐 그룹이라든가 벤츠라든가 또 영국의 뭐 롤스로이스 여러가지 이제 그 자동차 회사 많잖아요. 일본의 도요타, 한국의 현대차, 또 미국의 GM과 포드 같은 이런 기업들이 전기차에서 대규모로 진입을 해서 볼보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테슬라의 선두주자 테슬라를 매우 빠르게 쫓아가는 그런 양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기차 시대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전기차 시대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자율주행차에서는 어떤 식으로 현대차가 자율주행차에 앞서가거나 또 퍼스트 무브는 아니더라도 패스트 팔로우는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주가 올라가는 것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테마가 강력히 부각하고 있고 여기에서 현대차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테마예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다른 자동차 메이커에 비해서 양호했다 실적이 요거가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태원 회장과의 미팅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다 그래요. 배터리 소유권을 렌트로 하자. 그러니까 차량을 구매하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전기차 배터리 빼고 나머지를 구매하고 이 배터리에 관해서는 렌탈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렌탈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뭐 수리도 하고 뭐 교환도 하고 이걸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량 구매자는 차량 비용만 지불하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전기차에서 배터리의 비용이 워낙 크니까 그걸 빼고 차량만 산다면 차량은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프랑스의 르노 그룹이 배터리 리스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리스로 하게 되면 자동차의 구매가 더욱더 쉬워지는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개념에서 현대차와 2차전지
협업에 관련된 또 현대차의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에서 앞서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 상승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주가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주가가 고점에서 와가지고 다시 좀 쉬었는데 다시 가죠. 모양을 보면 참 모양이 좋습니다. 요렇게 가서 여기서 좀 쉬는 듯 했지만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제가 볼 때는 요건 치고 가는 모습이에요. 물론 오늘까지 현대차에 대해서 기관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는 아직 좀 약하다 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어제 어제하고 오늘 엄청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현대차는 매수가 좀 떨어진다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2725 요건 이제 요거보다 좀 많지만 요 집계는 조금 저가 다른 거죠. 하여튼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수가 강합니다. 2700억 매수하고 있고 LG생활건강, LG화학 있는데 기아차가 87억 매수란 말이죠. 다섯 번째 기아차 87억 매수고 현대차는 23억 매수 상당히 작고 기관은 오히려 또 현대차를 팔고 있어요. 요런 상황을 보게 되면 기아차가 87억 15억에서 양매수해서 오늘 4% 올라가는데 현대차는 또 최근에 올라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2%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다. 오늘 그 현대차의 그 액면으로 봐서는 이렇지만 실제로는 좀 더 많이 샀을 겁니다. 어쨌든 현대차, 기아차 최근 들어서 기관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유입됐다. 삼성전자만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긍정적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 현대차, 기아차를 이제는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를 전기차, 수소차 또 어떤 수소 에너지의 플랫폼 이런 그 관점에서 보자. 현대차 그룹을 수소 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보자. 이런 개념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도 좀 장기적 관점에서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보자. 현대차는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전기차의 선두 기업이 될 수 있다.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죠. 테슬라를 추격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손질의 라인은 잡아놓자. 장기 라인을 이탈한다면 손질해야 되겠죠. 현대차는 아직까지 현대차는 제가 쭉 얘기하던 그 플랫폼 기업과 또 그 2차전지 기업과는 조금 아직은 신뢰도가 약한, 그렇지만 전기차로서 신뢰도가 약한 그런 면이 있는데 당장은 현대차가 경기민감주의 대표 종목으로서는 손색이 없다. 경기민감주의 대표로서는 손색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 더불어서 현대모비스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현대모비스가 지금은 그냥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 앞으로 어찌 보면 자율주행차라든가 또 전기차 부품 기업으로서 또 거듭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기 바란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삼성전자는 한번 쭉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자, 삼성전자가 인텔의 7나노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가능성입니다. 아직까지 예상이에요, 예상. 인텔이 AMD가 7나노를 이미 생산하고 있고 이어서 5나노, 3나노를 생산 안 한다 그러는데 인텔은 7나노 생산을 6개월도 연기했다 그래요. 언제 생산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마 시중에서는 인텔이 결국 7나노 생산을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에 맡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아직 비메모리를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나 TSMC의 인텔이 7나노 위탁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인텔은 앞으로 CPU 설계만 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재료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삼성 스마트폰 약진할 수 있다. 왜? 하웨이가 위축되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8조인데 3분기는 9조까지 간다. 거의 10조 가까이 갈 수 있다. 해서 스마트폰 코로나 때문에 부진했는데 아마 회복될 것이다. 2분기 5,400만 대인데 3분기에는 6,800만 대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웨이가 이번에 많이 압박을 받으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데서 이 하웨이의 안드로이드 폰이 좀 위축될 것 같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이제 5G 장비예요. 삼성전자 5G 장비가 급성장이 예상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중 간의 갈등에서 하웨이가 5G 장비에서 밀려난다면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 또 뭐 호주라든가 뉴질랜드까지
하웨이가 배제되고 나면 결국 삼성전자 선택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하웨이가 1등, 에릭슨이 2등, 노키아가 3등인데 장비에서 5G 장비에서 근데 삼성전자가 4등인데 1위 하웨이가 밀려난다면 삼성전자가 대거 약진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한번 기대해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기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경기민감주의 대표 삼성전자와 경기민감주의 대표 현대차, 기아차를 사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경기민감주에서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이제 3분기 기대할 것 7, 8, 9월달 또 4분기로 갈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경기가 회복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데 경기가 회복되면 경기 민감주 사야 된다. 경기 민감주의 대표는 IT와 자동차다. IT는 삼성전자고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차다라는 것이고 또 IT에서 오늘은 좀 조정이지만 여전히 삼성전기 이거 괜찮습니다. 차트 모양 좋죠. 어제 급등 오늘도 급등하다 밀렸지만 모양은 좋습니다. 차트 모양 좋아요. 삼성전기 DB하이텍 역시 괜찮죠. 비메모리에서 DB하이텍 물론 인텔이 DB하이텍과 뭐 이렇게 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 기업의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DB하이텍보다는 삼성전자로 하겠죠. 어쨌든 차트 모양을 봤을 땐 이틀 급등하고 오늘 조금 조정받는 모습 좋아요. 또 LG이노텍, LG전자의 모습도 상당히 안정적이죠.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다가 지금 눌림목 받고 있는데 20일 눌림목 매수 찬스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경기민감주 LG전자도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덤으로 우리가 일단 그 플랫폼 종목군들은 계속 보유다 그랬죠. 플랫폼 종목군들. 자, 플랫폼에서 카카오는 계속 보유예요. 계속 보유입니다. 네이버도 보유입니다. 주가도 내려가질 않네요. 저점 매수한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33만 1,000원인데 무리하게 그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이렇게 조정받을 때 눌림목 볼 때 매수해 놓자. 네이버도 눌림목에서 매수해 놓자 그런 개념 말씀드리고 2차전지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도 LG와 아까 삼성 SDI하고 SK이노베이션 역시 눌림목 매수가 좋아요. 지금 조정받을 구간에서 매수해 놓자. 자, 삼성 SDI는 어제보다 오늘 많이 내려왔잖아요. 이럴 때 매수하자 하는 관점.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좀 처박아 놓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경기민감주 삼성전자, 현대차를 제가 강조를 드렸고 그 다음에 2차전지에서 삼성 SDI, LG와 SK이노베이션 또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플랫폼에서 카카오, 네이버는 그냥 보유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덤으로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남북주는 현재 그 국정원장이 또 통과가 됐죠. 어제는 통일부 장관이 통과가 됐고 자, 이제 라인업을 갖췄습니다. 대북 라인업을 갖췄죠. 안보 라인이 갖춰졌기 때문에 조만간에 통일부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국정원에서 뭔가 시도가 있든지 간에 하나 뭐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리 된다면은 또 남북 간의 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올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남북 간의 제안이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개별 여행 허가 이거 아니겠냐 생각을 합니다. 개별 여행 허가 뭐 한국에서 바로 판문점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한국에서 중구로 가가지고 뭐 평양이나 개성을 갔다가 여행하는 그런 이제 그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남북 경협주도 좀 관심 가지면서 다만 남북 경협주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남북경협주는 재료주라서 아주 소량만 사셔야 되고 신용을 사시면 안 됩니다. 신용 절대 불가 소량만 매수하자. 그래서 좋은 재료 나와서 급등할 때 팔아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